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네, 다들 투표 하셨어요? 사전 투표? 저는 아직 못하고 내일 할 예정. 내일 할 예정이에요. 문직이는? 저도 내일 할 예정이에요. 왜 안 했지? 그 시간 많을 때? 그 사전 투표 조작된다는 것 때문에 안 한 거죠? 그거 믿잖아. 어? 별로 투표를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왜요? 그냥 뭐 누구를 뽑아야 되나. 원래 안철수 많이 안 뽑으려 해봤고. 했는데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네.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네. 아, 그러시군요. 사전 투표 진짜 편한 것 같아. 아니면 내 집까지 고향까지 가야 되잖아. 투표하러. 고향까지 가야 되네요? 아니구나. 서울 시민인가요? 네, 무슨 말씀을. 그러시구나. 이거 소리 이거 사이즈가 다른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맞추면. 상관없어.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은 게 제가 옛날에 처음 대통령 선거할 때도 사전 투표를 하긴 했었는데 노태우 때. 네, 그때는 이렇게 학교 사무실에 가서 음. 신청을 미리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셨네요. 부재자 투표. 아 그렇죠. 부재자 신청을 미리 하고 어. 사전 투표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미리 해서 미리 뽑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면 그날까지 도착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사전 투표 신청자 명단을 학교 앞에 부재자 투표 명단. 네, 그 부재자 투표 명단을 학교 앞에 이렇게 대자보 같은 걸로 붙여놓고 이 누구 약쟁이는 와서 여기서 투표하고 용지 받아서 하라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우월감이 있었어요. 아, 대자보에 내 이름 붙었다? 아니요. 그처럼. 그러니까 할 때는 신청을 할 때는 몰랐죠. 이런 과정을 통해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느낌? 그 처음 대통령 선거 때니까. 그래서 뭐 친구들이 너 신청했었냐면서 이야 막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도 해 이러면서. 막 왜냐면 저희는 다 지방 애들이 많아서 다 당연히 못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 안 했거든요. 거의 학교의 반 이상이 다 지방이었는데 다 못하고 안 했거든요. 약간 뭐 저는 조금 그런 우월감 같은 거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조작된 기억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억에 대한 조작, 얼마나 우리 인간의 기억이 쉽게 조작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죠.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의,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남자의 건조한 이야기를 다룬 애플이라는 그리스 영화를 적쟁이가 선택해서 보고 왔습니다. 남편이 골랐지? 아니요. 왁고리즘이 골라줬어요. 아, 왁고리즘이? 네. 그래? 왁고리즘을 골라줘서 보기도 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 왁고리즘은 틀린 적이 없지. 맞습니다. 네. 믿을 만하죠. 네. 그러면서 했는데 역시 틀린 적이 없다. 틀리지 않았다. 왁고리즘이 추천해준 영화인데 남편이랑 같이 봤어요? 네. 아, 남편이 뭐래요? 왁고리즘이 잘 선택했다. 진짜? 어떻게 코멘트가 없던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항상 코멘트 없어요? 이거는 뭔가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많아야지 이거에 대해선. 뭐 아무 말 안 했. 그리스 영화고요. 우리가 뭐 모르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뭐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그리스의 그 변방 국가의 사람인데 영화, 애플 영화. 감독 이름은 크리스토스 니코. 이름 참 어려워. 그리스의 란티모스라는 칭호를 받더라고요. 아니 근데 란티모스는 그리스 사람인데요? 근데 왜 그리스의 란티모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2의 요르고스 란티모스라고. 네, 그러니까요. 란티모스의 그 유명한 영화. 랍스타. 랍스타, 킹크랩, 드루킹,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좀 이상하게 핀트가 살짝 벗어난 것 같은 개그 코드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영화 분위기. 아주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초현실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원래 이런 영화를 만드는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찾아보니까 그리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요런 분위기나 요런 주제의식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한 사조가 아닌가. 사조가? 사조? 사조라고 하긴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하죠? 사조로 합시다. 아닐까. 동원? 특이한 거는 케이트 블란쳇이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영화인데 왜 출연을 안 했을까 싶네요. 제작을 한 게 아니고 응. 영화를 보고 응. 좋아서 응. 유통 배급에 참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사전에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구나. 네. 뒤에 숟가락 얹었구만. 약간 뭐 아이, 자본을 참. 투자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큰 도움을 준 거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달에 이제 개봉했던 11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요번에 들어와서 왓챠에서 볼 수가 있죠. 네. 내용은 일단 우선 배경이 현대 그리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갑작스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그리스를 휩쓸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기 없이 저도 이해해요. 우리도 가끔 재충전할 닥쳐.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아무런 이유 없이 기억 상실에 빠지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오프닝에 라디오 방송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알리스가 집에서 외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볼일을 바깥에서 다 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보니 종점이에요. 버스 기사가 당신 어디서 내려야 되는데 이제 종점까지 왔느냐, 여기 종점이다, 집 어디냐 하고 물어봤더니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당신 이름은 생각나냐 하고 버스 기사가 물어보죠. 아, 이 사람도 그건가 보다, 걸렸구나. 당신 이름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바로 입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이제 이미 생긴 거죠. 그리스에서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억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뭐 하면은 가족을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래서 가족이 케어하는데 그런 신분증이 없거나 정보자가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투입을 시켜서 재활을 시켜 사회에 다시 이제 내보내게 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라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알리스가 모처에 마련된 숙소 자기 집, 집도 엄청 넓고 좋은 데 주던데, 뭐, 고급스러운 집은 아니지만, 원룸도 아니고, 집도 꽤 넓어 보이던데. 거기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그 정신과 의사가, 주치의가 전화로, 지시하는 미션들을 수행해요. 오늘은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라.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술을 한 잔 마셔라.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산책을 해라. 대신 이제 카메라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 셀카를 항상 찍어서 스크랩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무래도 기억과 그 추억의 상징, 그 사람의 역사, 그걸 만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우리도 과거를 회상할 때 보면 항상 사진첩에, 싸이월드에, 뭐 페이스북에 남겼던 흔적들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좀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게 또 되다가,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여자가 다시 멀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미션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찾아가서 돌봐주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집으로 복귀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컨셉이 굉장히 새롭고 SF죠. SF. 이 정도면 SF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너무 건조해. 이거보다 나 안구 건조증 걸릴 뻔했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인공 눈물을 몇 번이나 넣으면서 봤는지 모르겠네. 영화가 너무 건조한, 중간중간에 희한한 그 개그 코드 때문에 피식피식하게 되는 장면도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사도 별로 없고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느리고 편집점도 굉장히 길고 그래갖고, 그리고 별다른 이벤트가 크게 일어나는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이 주인공의 심리나 감정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느껴야 되는 뭐 그런 영화인데요. 그리고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 앞에 힌트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반전도 그 힌트 때문인지 좀 너무 손쉽게
눈치챌 수가 있게 되고, 근데 반전을 눈치채는 순간 오히려 또 이 사람의 주인공의 감정에 아 그랬어? 라면서 이입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좀 너무 느리고 해서 좀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오락 영화 좋아합니다. 오락 영화. 하여튼 저의 느낌은 그랬어요. 약쟁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느리지만 그렇게 막 지겹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겨운 네. 것까지는. 안구건조증 느낄 정도로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초반에는 좀 영화의 내용도 흥미진진했지만 흥미진진했다고? 처음에는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를 모르니까 상황 파악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다른 생각도 했던 게 여행을 못 간 지 참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참 저렇나? 왜 우리는 그리스 하면 산토리니 뭐 아니면 고대 유적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되게 그냥 아름다운 도시 광경 같고. 난 스페인인 줄 알았어. 그래요? 처음에는 스페인 그냥 유럽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인가? 요 오렌지 나무가 많길래 길에. 그래요? 발렌시아가 오렌지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요? 발렌시아인가? 그리고 뭐 그냥 그런 도시 풍경이나 뭐 그런 것도 그냥 좋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또 주인공 남자가 막 이렇게 초미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옷을 단발로 입고 나오는데도 옷이 멋있는 거예요. 나 똑같은 생각했어. 아니 저렇게 그 옷장을 그 오래된 나무 농을 이렇게 여는데 옷이 몇 개 안 걸려 있어요. 한 두세 벌 걸려 있어서 단벌 신사인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옷이 항상 멋있는 거예요. 신발, 옷, 목도리. 목도리 맞아. 다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주인공도 옷이 또 이뻐요. 약쟁이가 뭐 그런 것도 압니까? 저는 느끼긴 하거든요. 행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되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제 사실 이거는 다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고. 그럼 옷 좀 사 입어요. 목이 배꼽까지 늘어지고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노출 패션. 노출 패션 하느라고 자신 있어가지고.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네. 아시잖아요. 약쟁이한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제일 웃겼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내용이 그 반전이라는 것도 저는 반전은 그 전에도 약간 설마 하긴 했는데 이유를 몰랐고 이유를 혼자서 저 집 좋은데 저 얹혀 살라고 뭐 약간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나 하고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고 신분 세탁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저 계속 보면서 아니 저렇게 살면은 생활비도 주는 거야? 그 생활비 주나 보죠. 네, 옷도 이쁜 거 입혀주고 나보다 신세가 좋구만. 맨날 놀러 다니고 추억 쌓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밥값도 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반전은 반전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 들고 아무튼 저는 좀 흥미진진하고 오락 영화로서의 재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장면 같은 게 좀 웃겨요. 저 아줌마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발자국 안 남기려고 발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병원에 네. 복도를. 네. 저런 뜬금없는 그런 이상한 코미디 감성이 있어. 맞아. 그리고 저 바지 길이 이런 것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스가 그렇게 패션을 앞서가는 국가인가? 이제는 바지가 앞기장이 뒷기장보다 더 긴 게 유행인가요? 이제? 몰라요. 저 아저씨 바지가 앞기장이 더 길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8부 정도 되는 바지 길인데 바지 밑단에 앞기장이 뒷기장보다 더 길어서 옆에서 보면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바지가. 그 반대 사선의 바지 많이 봤어요, 여자들 입는 거. 그래서 그 발등이 드러난 구두나 부츠 같은 걸 신었을 때 발등부터 발목까지의 길이가 길어 보이게 하는 그 효과를 주는데 그 반대의 그 크롭 20년 전에 리바이스 엔지니어드 진이라고 네. 저런 바지 그게 그때도 반대였지 그 사선이. 아니 이렇게 약간 앞쪽 바깥쪽 이렇게
더 살짝 길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옆에서 보면 반대가 되잖아요. 요즘 앞이 짧고 아니 옆이 길고 기니까. 옆이랑 앞쪽이 살짝 더 길었어요. 아 옆이랑 앞이 반대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엔지니어 드진 입어봤어요? 난 못 입어봤는데. 아 이거 맞죠. 그때 아, 대학생 20살 때였어요. 엔지니어 드진이 나 대학생 때 유행했지. 나 대학교 1학년 고3 뭐 이때. 그렇구나. 못 입어봤는데. 비싸가지고요. 비싸서 못 입어봤지. 엄청 비쌌죠, 난 그때 그때도. 뱅뱅, 조다씨 이런 거 입었지. 조다씨요? 조다씨 몰라요? 말 3마리. 아니요, 말 한 조다씨가 마리. 바지도 있어요. 그럼 뭐 있어 그러면? 신발인 줄 알았어요. 조다씨 신발이 있나? 몰라요. 저 기억이 잘. 제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다씨 모른 세대는. 척한다. 노태우 때 투표하고. 조다씨를 회상하는 장면만 기억나지 조다씨를 이용한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문지기는 어땠어요? 저도 나름 괜찮게 봤는데 빨래를 개면서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해 충분히 뭔가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좀 이제부터 잘 스포일러 해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뭐 완전히 뭐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딴 영화 본 반전? 거 아니야? 반전이 있었나 하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 봤나 싶은데 결국에도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오잖아요. 기억을 찾아서? 네. 아니죠. 그건 아니지. 딴 거 봤네. 깜깜하네. 딴 거 봤어. 아니에요. 애플 말고 다른 거 그냥 멜론 이런 거 보면. 뭐 워터멜론 이거 맞나? 이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애초에.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였죠. 아내가 죽어서. 죽어서 이터널 선샤인하고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연인과 헤어진 연인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기억을 지우잖아요, 짐 캐리가. 이 사람도 이제 자기랑 이별하게 된 연인 때문에 괴로워서 기억을 지우고 싶고, 뭐 새로운 자아를 만들고 싶은, 새 출발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기억을 잃은 척 하는 거였잖아요. 그 꽃다발을 사잖아요. 네. 그리고 꽃다발을 사서 어디론가 갔었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발견됐을 때는 꽃다발이 없었거든요. 음. 이제 거기 일단 마지막으로 갔다 온 거 같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갔다 온 거 같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그걸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그 꽃을 바꾸죠, 다시. 이제 자기가 예전에 꽂아놨던 시든 꽃을 새로 갖고 온 꽃으로 바꾸잖아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억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와의 추억, 아니면 아내가 사망했던 그 상황, 이런 괴로운 감정을, 왜냐면 제일 처음에 막 벽에다가 머리 쿵쿵쿵 봤잖아요. 그때부터도 이제 굉장히 괴로워서 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애초에 뭔가 암시를 해주는 장면들이 뭐 걔가 막 알아보잖아요. 근데 걔 되게 반가워하다가 걔 이름을 알고 있어. 걔 기억상실자인데. 걔 이름 알고 있고 노래 부르는 거나 노래 따라 부르고 춤 존나 잘 춰. 맞아. 이마룡보다 더 잘 추던데. 너무 잘 추고 트위스트 너무 잘 추고 그러고 주소 얘기할 때도 무슨 저 그냥 술술 얘기하다가 도화동 173 이렇게 술술 얘기하다가 맞다 지금은 다른 데 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애초에 기억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남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로맨스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로맨스 영화? 하여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터널 선샤인하고 너무 비슷해요. 거기서도 지금 캐리가 잊고 싶어서 기억 제거 시술을 받는데 받으려고 보니 안 되겠어. 나 도저히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취소 하는데 그 시술을 다시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기억을 찾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게 다시 변해가는데. 이런 거 그 베이킹 할 때도 레시피도 안 보고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능력자도 아니고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런 거는 그럴 수는 있죠. 자전거 타는 것처럼. 베이킹을 여러 번 해봤을까요?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일 수도 있고 요리사일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그래서 아, 그런 장면에서는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또 뭐 자전거 타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운전도 하잖아요. 막 다른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진짜 잊어버린 사람인데 그런 걸로 해서 저런 장면에서는 또 몸이 알고 있나 보다라고 또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게 어떤 영화인지. 이제 아, 이해가 그리고 사과를 주구장창 사과만 사 먹다가 기억력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먹어야 되는데 기억을 찾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더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과 다 내려놓고 오렌지를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안 찾고 싶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저는 이제 띄엄띄엄 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 이 작가님은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띄엄띄엄 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고 원래 살던 삶을 살겠다고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처음에 진짜로 이 사람 기억을 잃었는데 이 작가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걸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제 몸에 배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뜻 생각이 나고 조금씩 이제 기억을 찾아가는 와중에 기억을 내가 찾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사실 어렴풋이 기록이 돌아오는데 아이고 내가 기억 찾으면 큰일 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다시 사과가 뭔가 기억을 되찾게 하는 거라면은 그런 거를 들었어도 자기가 원래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그걸 굳이 안 먹을 필요가 있느냐 있는 거죠. 어차피 난 기억 다 하고 있는데 사과를 뭐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더 잊어버리려고요. 저는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를 처음에 어쨌든 자기 의지든 뭐든 기억을 잃고자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생각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사과를 다 이게 내려놓고 오렌지를 담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영화에서는 뭐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읽어도 무리는 없는데 네. 일단 뭐 띄엄띄엄 봤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반전이라고 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많이 적었는데 뭐 아니 안 적은 거예요. 아까 내가 리마인드 한다고 다른 사람 정리해 놓은 거 미천 다 읽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중반부 정도 읽었나. 그래서. 저렇게 막 잊고 싶은, 막 지우고 싶은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기억. 저 사람처럼. 근데 그거를 잊고 싶다, 지우고 싶다 할수록 더 오랫동안 기억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핑크색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더 핑크색 코끼리가 나는 아직도 지금은 아닌데 내가 한 20대 중후반까지 또 나를 계속 괴롭히던 기억이 있어요. 유치원 때 유치원생한테 엄마들이 돈을 안 주잖아. 지금 요즘은 주나? 하여튼 안 주잖아 그 시절에. 그때 50원이면 핫도그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적이었는데 유치원에 어느 날 갔는데 애들이 다 앞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수수깡을 하나씩 한 봉지씩 받아오는 거야. 수수깡을. 그날 수수깡 조립하는 공작 시간이었나 보지. 애들이 나가서 받길래 나도 따라 나가서 받았어.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150원이래. 150원을 내야 된대. 선생님한테요? 애들 다 150원 내고 가져가는 거래. 그래서 가지고 왔니? 그런 엄마한테 받아왔어. 그래서 나는 금시초문이거든. 근데 거기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150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있길래 그거 내고 수수깡을 받아왔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치원에서 집에다 전화를 했든 아니면 내가 그 전날 가서 내일 수수깡 사야 되니까 150원 갖고 오래라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그랬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걸 줬을 거 아니야. 아니고는 괜히 그 돈이 나한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아닌 건데 나는 그게 그때부터 그 어린 마음에 엄청 창피하더라고.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남들은 돈 내고 가져오는 거를 그냥 달라고 그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느꼈던 그 화끈거리는 감정이 한 20대 중후반까지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 주머니에 150원을 찾기 전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랑. 불안감? 아, 바로 주머니에 손 넣더니 있었던 것 같아. 뭐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나만 못 갖기도 하고. 그런 거 그렇잖아요. 있었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게 20대 후반까지 나를 괴롭히던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약쟁이는 없나요? 예전에 있었잖아.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요? 울었던 거 초등학교 때. 지우고 싶은 기억은 있는데 너무 이제 지워놔서 없어요? 네, 굳이 뭐 말하면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네. 여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 네, 전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 어떻게 지웠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많다는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네. 이게 40대가 되는 이제 40대잖아요, 제가. 확실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엄청 기억이 안 나. 저 사람도 40대 같은데. 어차피 좀 있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저러. 막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이라서. 아, 그런가? 40대는 부록이잖아요, 부록. 부록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아니지. 아무도 나를 꼬시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부록인데. 어쩐지. 그래서 부록이면 더 이상 사랑에 울지 않아요. 뭐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기억 상실이 필요 없다. 라고 이제 이 감독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이거 좀 너무 낭만적인 영화 같아. 최근에 느꼈던 부끄러운 있어? 일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났는데. 이거? 실내가 벌어진 거? 아니요. 그런 걸로 부끄러움을 느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부끄럽다기보다는 몇 달? 한 1, 2년 전쯤에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도 이제 저에 비해서. 근데 너무 똑똑하시고 항상 이렇게 누구보다 더 달변이시고 정리도 잘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있고 해서 저런 건 정말 공부를 하고 계속 머리를 쓰고 이러면은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이랑 기억력이라든지 나이나 학습 능력 같은 거는 핑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나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님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불과 1, 2년 전이고 그때 당시에 저랑 그런 얘기를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적게는 한 2-3살, 많게는 더 많이 차이 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2년쯤 흘렀나? 지금 제가 그 나이쯤 됐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가짜뉴스나 믿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 어제 아령을 10개 시켰는데 평소 같으면 아령을 하나씩만 주문을 하는데 오늘 10개가 왔는데 이거를 내가 왜 10개를 주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내가 실수로 눌렀으면은 내가 어제 분명히 1개를 주문했는데 왜 10개가 왔지? 이렇게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1개를 주문했는지 10개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이 정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심지어 그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쯤에 했던 그런 경거망동한 얘기처럼 머리를 안 써서 퇴화를 한 건지 실제 나이랑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거는 뭐 성찰이네, 성찰. 네, 성찰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그냥 내가 했던 그 어떤 좀 단순한 실수에 대한 그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창피한데 너무 생생하게 창피한 일들 많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기억을 만들거나 지우는 게 실제로 가능하대요. 근데 지우는 거는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기억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인데 기억을 지우는 거는 뭐 아직 뭐 연구 중에 있는데 기억 만드는 거는 아주 쉽답니다. 기억을 만드는 거.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화학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작해서 그 대사를 조작해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유도하는 거는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너희들이 요즘 모두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 게 이제 다 가스라이팅의 결과지. 그렇죠. 저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만 좀 혼내시라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작해서 그 대사를 조작해서 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쉬워서 제가 그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인격자가 됐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내 그 기억과 감정을 조작한 거 아니겠어? 그 약 물질이 그 세로토닌이 그런 것도 있고 약쟁이를 딱 보면 막 내 전두엽이 팍 활성화가 되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팍 분비가 되면서 막 열이 확 받잖아. 그런 것은 이제 화학작용으로 내 감정이나 기억 뭐 이런 게 조작되는 거니까 그런 물질을 주입시키면은 그것도 다 이게 조작이 되겠죠. 기억을 조작하는 건 굉장히 쉽다인데 기억을 조작하는 게 합법화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너무너무 쉽게 미용실에서 빠마하듯이 쉽게 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내 기억 같은 걸 막 조작하겠어요? 좀 더 안 좋았던 기억은 지우고 좋았던 기억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뭐 기억을 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와, 그러면 조금 생각이 필요한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그럼 하려면. 뭐 본인이 근데 알아서, 단순하게 보통 할 때는 내가 잘 나갔던 것처럼 기억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꼈던 거 그거 삭제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뭐 그런 게 단순한 거일 것 같고. 그 단순한 거 그거라도 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해? 굳이 저는 부끄러운 감정을 안고 살아갈 정도는 돼요. 제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아니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떤 남자애가 나는 걔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걔가 쟤가 나 좋아한다고 그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충격받아서 그 이후로는 그 누구한테도 먼저 좋아한단 말을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물론 그게 엄청 오랫동안 괴롭혔던 경험이지만 뭐 지금은 별로 뭐 그냥 그런 적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냥 이제는 다 어떻게 그런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시술을?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근데 기억이 바뀐다고 지금 내 처지가 달라질 게 달라. 아니 뭐 내 화는 다스릴 수 있잖아요. 화. 내 와이프의 미웠던 점 네. 이런 거. 와이프 때문에 엄청 서운했던 거 이런 걸.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분노라던가 복수심 이런 거는 오히려 활력을 줘. 그래? 에너지? 활력을 주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거는 잊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 스테판 헤셀도 분노하라고 했으니까 네. 니들만 보면 끌어올린다. 그렇구나. 네, 그런 건 잊고 싶지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기억에 관한 아주 그 흥미로운 사건 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해. 도널드 톰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니퍼 톰슨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 별개의 사건인데요. 친인척인가요? 아니, 도널드 톰슨은 호주 사람이고 제니퍼 톰슨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 75년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널드 톰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강간범으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피해 여성이 이 도널드 톰슨의 얼굴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범인이지 뭐 거의 뭐 확실시 된.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천반다행으로 이 도널드 톰슨한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 피해자가 강간당한 그 시각에 생방송 방송에 출연해서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큼 쉽게 조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알리바이 때문에 무죄를 받았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고 했더니 그 여성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후에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생각해내려고 막 가진 애를 쓰다가 보니
어떻게 기억이 엉키고 설켜서 그때 TV에서 봤던 도널드 톰슨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확실하게 믿어버린 사건이래요. 그럴 수 있어. 생각만 해도 난 진짜 너무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섭다, 야,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한 15년 살다 나와봐.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제니퍼 톰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인데요. 이 제니퍼 톰슨이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선 범인으로 로널드 코튼이라는 남자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비 풀이라는 어떤 범죄자가 체포가 되는데 경찰이 이 사람의 여죄를 추궁하다가 사실은 제니퍼 톰슨의 강간범이 이놈이었다라는 거를 자백받아요. 근데 제니퍼 톰슨한테 이 바비 폴, 이 강간범 얼굴을 보여주니까 제니퍼는 바비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적이 없다니까 뭐 아닌가 보다. 증거 뭐 피해자가 아니라니까.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11년 후에 DNA 기법이 이제 수사에 도입되면서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그 범죄자의 그 정액 DNA를 분석해 보니까 바비 풀이 맞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 11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너무 무섭다.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억이. 그 제니퍼 톰슨은 그럼 왜 그 노널드 코튼을 범인으로 생각했냐? 까먹었네. 왜 범인으로 생각했지? 까먹었네. 이것도 뭐 정해진 퍼포먼스예요? 기억이 안 나. 제니퍼 톰슨. 일관되게 밀고 야, 오늘만 이러시는 거겠죠?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진짜. 조작된 게 아닐까요? 합격을 했다는 게 조작된 기억 아닐까? 23시간 게임 하시다가 또 시험 보러도 만들어낸- 안 갔는데. 왜인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왜인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진짜 너무 저 사람은 자기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기억 지우는 거는 뭐 아직 현재 기술로는 없지만 지우고 싶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사실 기억이라는 거가 이렇게 연약하고 기초가 약한 거라서 쉽게 흔들린다. 라는 게 있죠. 만델라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델라 효과? 대중이 거짓된 정보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짓된 잘못된 기억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상,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80년대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사망했다 라는 잘못된 사실을 대중이 광범위하게 믿고 있는, 이제 거기에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80년대 만델라가 수감돼 있을 때 만델라가 옥중에서 뭐 병이 났다라는 뉴스 기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나가고,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만델라를 따르던 뭐 운동가들이 뭐 죽어서 장례식 하는 것들이, 그 장례식 장면들이 또 세계적으로 막 보도가 막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키면서 만델라가 80년대에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 비슷한 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학생 때쯤 나왔던 건데, 대학생? 그래서 나도 아직도 기억나. 학창시절에 그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어떤 라디오 생방송에서 사회자가 B하고 전화통화를 연결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근데 B가 그게 생방송 그 라디오 방송인지 모르고, 거기서, 형, 나 어제 효리 따먹까지 해서 그 사회자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는, 그렇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괴담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 그거를 들었다. 나 그거 진짜 들었다 하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 그게 막 광범위하게 막 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방송 그 장면을 보니 아니었어. 그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실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이걸 묻기 위해서 JYP에서 막 알바를 풀어서 뭐 그 음원 파일을 막 다 지우고, 뭐 어디다 로비에서 막 보도 못 나가게 다 막고, 그래서 뉴스에 안 나오는 거다. 아니,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까 안 나온 건데, 이게 광범위하게 이런 소문이 막 돌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믿었거든요. 못 들어봤어요, 이거? 아니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거 믿었지. 네. 확대 재생산하고. 쓰고. 팔이 쿡 들어가서. 그리고
조인성의 그 최고의 명령기가 뭡니까? 조인성 하면 떠오르는 그거 명령기. 봄날에서 이렇게 주먹 입에다 네. 콱 넣고 그 발리에서 생긴 일에다. 그거예요? 예. 어, 하여튼 봄날에- 주먹 막 입에다 콱 먹는 거. 네. 근데 조인성은 그 연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아니, 장면 없어요. 이거 봐. 그 영화 그 드라마 아니에요. 아니, 그 드라마 아니다. 하여튼 어디에서든 그 연기를 한 적이 아니,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진짜요? 진짜. 이 만델라 효과 여기 있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안 했어. 그런 장면 그냥 울었어. 아, 주먹을 넣은 게 아니라고요? 어, 주먹 넣은 게 아니야. 아. 근데 다 그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개그맨이 뭐, 그럴 거. 근데 조인성이 했다고 생각하잖아. 어. 아니 저는 그거를 주먹을 넣진 않아도 주먹 이렇게 울음을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참았다는 그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조막간 그 입에 장면을 넣었다며. 본 거- 조막간 입에 아니 넣었다며. 그러니까 주먹을 아까면 주먹 모양도 이렇게 했어. 아까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없어요. 진짜? 찾아봐. 조인성 주먹 뭐 울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얘기구나. 거기 댓글에 만델라 효과 적혀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가 봐요. 이 정도로 주먹이 왔다 가는 전에 지금 제가 빨리 감기 해놔가지고 주먹이 근처에 근데 왔다 막 가긴 하죠. 입에다 막 이렇게 넣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드라마를 여기 이 드라마인지도 몰랐네. 그게 발리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 그러네. 저는 그거 안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현장이 이 가짜 뉴스에 엄청 쉽게 속아. 그러네요. 저는 백신 항상- 맞아라 이제 가서. 아, 내일 가서 2번 알겠습니다. 찍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것 중에 터미네이터 2에서 I'll be back이라는 대사가 언제 나옵니까? 몰라요, 그것도.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 거, 따봉하면서. 그죠? 그럼 거기서 또 걔가 안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내려가요. 아무 말 없이 따봉만 하고. 알비백은 언제? I'll be back은 터미네이터 1에서 경찰서에서 누구죠? 사라코너 찾아왔다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I'll be back 하더니 가서 차로 밀어버리는, 차 밀고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I'll be back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장면으로 아주 조작된 기억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어요. 흥미진진한 사례 준비 잘하셨는데요. 뭐 셋 다 속고 있었어. 뭐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그래서 어디 가서 회의를 할 거나 거래처에서 뭐 이렇게 뭐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아,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라면서 내가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그걸 약속한 대로 안 돼서. 근데 그때 상대가 아닌데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 예전 같으면 막 끝까지 아니 분명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바로 회수합니다. 아 그래요? 아닌가? 내가 요즘 내 기억력이 감퇴하기도 했거니와 이런 만델라 효과 같은 그리고 기억이 얼마만큼 연약한 것인가. 기억은 사건을 조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인격자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요즘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네요. 맞죠? 여러분의 기억을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전에 막 이렇게 뭔가 망나니처럼 했던 기억을 다 소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전엔 그랬던 적이 있었지. 옛날에 만드레이크 막 쥐잡듯이 잡으면서 내가 그때 지금 만드레이크를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럴 때마다 본인은 네, 그럴 때마다 내가 털었지. 막 엄청 아 털었던 이것도 건 약간 기억에 약간 오류가 살짝 너의 기억을 믿지 마. 너의 아 근데 저는 원래 제 기억에 대한 확신이 진짜 없는 편이어서 제가 말을 항상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실제로 저는 예전부터 좀 확신이 없어가지고 명확하게 말도 못하고 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도 못하고 그러고 누구한테 뭘 추천을 잘 못해요. 내 기억과 내 취향을 믿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너는 기억을 좀 조작해서 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좀 필요가 있다. 진짜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제 기억이 진짜 저는 못 믿어서 내 기억에는 이렇게 전단 단서를 붙이고 뭐라고 하죠? 그래서 붙이고 확실하게 뭘 주장을 못해요. 전제와 단서를 섞어서 전단이라고 하구나. 그런가 봐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나 했더니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기억은 이렇게 연약한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절대적으로 기억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카톡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게 그 조소기업일수록 카톡을 업무지시한다고 그러는데
내부 인트라망도 아니고 카톡을 써? 하면서 막 근데 약간 아카이브 기능이 있지 않아요? 네, 검색을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눈앞에 상대가 있는데도 업무 지시나 업무 얘기를 카톡으로 해요. 이렇게. 김 과장! 이러면서 부른 다음에 내가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이거 해야 돼. 맞아요. 그 약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는 증거도 되고 저 스스로도 얘기했던가? 그렇죠. 싶을 때가 헷갈려. 있고. 네.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아침에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다가 그럼 집 나온 지 한 10분이나 15분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안 쌌나도 내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총명탕? 총명탕 먹으면 해결되나요? 이건 뭐 해결됐으면은 떼돈을 벌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파생된 또 한 가지 이제 뭐 재밌는 또 좀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그 유년 시절에 당한 성폭행의 기억은 억압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성폭행 당한 거는 너무 큰 일이잖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본인 스스로가 나의 정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뭐 90년대 요때 연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국의 로프튼인가 하는 심리학자 박사가 있는데 이걸 파헤쳤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심리 상담가들이 어떤 사람이 심리 상담을 오면 너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럼 너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너가 어릴 때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 이런 걸 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유도를 해요. 너 어릴 때 끝까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러고나 그 심리 치료를 몇 번 받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막 피해자가 그 피상담자가 막 얘기를 하면서 급기야 아버지를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근데 그런 일이 한때 미국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엄청난 가정들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없는 기억인데? 전혀 없는 기억이. 없는 기억을. 아니, 그래서 실제 심지어- 있었던 일이긴 해요? 네, 이 일은 실제 있었고 피상담자들에게 그 성폭행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겪은 것처럼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안 겪은 사람한테도요? 안 겪은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자기가 뭐 몇 살 때, 뭐 8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뭐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임신을 2번을 했고 첫 번째 임신 때는 아버지가 옷걸이로 낙태를 시켰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옷걸이로 낙태를 했다. 무슨 체면을 건 것도 아니고. 체면술도 이용한대요. 아니, 그래서 뭐 왜냐면 그 정도- 너의 무의식에 있는 그 진실을 찾아야 된다면서 체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검사를 하겠죠. 근데 얘는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성관계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 사회 문제가 돼서 아니, 누가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리 상담가들은 뭐다 그런 건 아니고 돈 때문에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은 확신범이었대. 실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막 해보니까 막 술술 나오고 얘기를 하니까 막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하니까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의 그 아동 강간의 가해자들이 가족들이라는 사실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거지. 내가 얘를 돕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서 그게 엄청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로프튼이라는 그 심리학자 교수가 이것에 대해서 막 파헤치기 시작해요. 기억이 얼마만큼 조작되기 쉬운 건지.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근데 이 똑같이 그 어떤 청소년을 데려다가 너 어릴 때 강간당했어라고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큰 상처가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약간 종목을 바꿔서 너 어릴 때 쇼핑몰 어디서 뭐 잃어버렸었다. 그때 엄마가 그래서 막 한참 뭐 며칠 만에 너를 간신히 찾았다. 라고 이제 막 주변에서 말 맞춘 사람끼리 와가지고 걔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처음에는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기억 안 나는데 하다 나중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길 잃은 자기를 손을 잡고 엄마에게 데려다준 그 어떤 아저씨에게 감사 편지까지 쓰는 피실험자가 몇 살 정도 되는데요? 그 청소년들. 어렸을 때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기억을 인셉션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 5살 때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더니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들어서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제가 50원짜리를 들고 가서 500원짜리를 뭐 사려고 하면서 그 가게 주인이 이거 말고 학 그려진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볼이 그려진 거 그 옛날에는 담배구만. 아니 동전에 50원짜리 옛날에는 볼이 그려져 있고 500원짜리는 학 그려져 있었는데 김민지 적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네요. 50원짜리를 관찰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엄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미지 같은 게 남았죠. 예. 그래서 저도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적 있대 하고만 한참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실제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한 건지 행동은 했겠죠. 행동을 내가 스스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에피소드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입력한 건지 내 기억으로 입력이 된 건지 헷갈리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몇 살 때까지 통하는 실험인가 해서 그게 좋은 질문이야. 피실험 그 청소년한테 너 어릴 때 잃어버렸었다 라고 하고 그 반대 부모한테 당신이 어릴 때 얘를 잃어버렸었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한테는 잘 안 통했대요. 애한테는 잘 통했고 그쵸, 뭐 이제 그런 머리가 거 있을 굳으니까 나이 먹으면 머리가 굳고 고집이 세지잖아. 아니라는데 뭐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잘. 속 터진다. 속 터져. 생각만 해도. 아니 근데 사실은 속 터질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는 걸 얘기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있죠. 그런 건 있죠. 일 시킬 때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안 돼. 아무튼 그런 정도로 아주 기억이라는 건 쉽게 조작되고 아주 사건을 조각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에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요약해 놓은 읽은 척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책을 요약해 놓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여러 개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 나는 그 책을 읽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읽은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알아?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해봤을까? 내가 디테일하게 이 책을 뭐 구매를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빌렸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가 이 책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뭐 구운몽 읽어봤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읽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요약본만 봤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정도 조작이면 조작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면. 오늘 한참 있다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그래요. 근데 되게 유명한 영화 제목 들으면 내가 다 옛날에 다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모르는 내용.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전에 에버랜드 가서 논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니 버스 타고 갔는지 운전해서 갔는지 그거랑 다른 거죠. 고집을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남이 그런 적 있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지기님도 비슷한 거 겪으셨다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그렇게 믿고 한 그 기억도 사실은 잘못된 기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미운 짓을 해서 옛날에도 계속 미운 짓을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미운 짓을 해놓고 내가 미운 짓을 해놓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그러잖아. 그 시절이 좋았지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아직 그 나이 아니야? 네. 문지기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어. 인기남이던 시절에. 막 4다리 5다리 걸칠 때 2,000원짜리 선물 세트 다 사주고 야. 몇 명 울고 자기는 안 줬다고. 아유. 그 목욕탕 가는 돈을 빼다가 네. 선물을 사주고 집에서 하루 목욕을 했거든요. 엄마가 대본에 알지. 선물을. 목욕탕 갖고 온 거. 나는 그때 어렸을 때 왜 이걸 알까 이렇게 특정 인물 한 명한테? 2명인가 그랬어요. 그럼 1,000원씩 나눈 거 아니면 2,000원짜리 2개? 2,000원짜리 2개. 왜 목욕탕 4,000원인가 그랬거든요? 비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뭘 목욕탕
욕조에 문 다 튀어 있고 한데. 나도 그 똑같은 게 우리 때는 일요일마다 목욕탕 가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 시절에는 온수도 잘 안 나오고 집에서. 나는 온천의 지역에 살았어. 그래서 목욕탕 자주 갔는데 돈을 줬는데 내가 안 가고 오락실을 갔다 왔어. 근데 엄마가 아는 거야. 나 엄청 혼나고. 그래서 어떻게 안한 거를 아시는 거죠? 어떻게 안 알려주대?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기 꿈에는 산신령이라서 알렸다고. 너 안 갔다. 그래서 난 그때는 또 진짜인 줄 알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은 거고 앞날이 더 좋을 겁니다. 기억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낼까요? 네. 또 못한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결말이 너무 영화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뭐 들어서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영화 나 잘 모르겠어. 영화 요즘 뭐 모르겠다. 그냥 주제가 기억이니까 기억에 관련된 되게 덕담 한마디 하시고 기억에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병렬식 토크. 이런 얘기 앞에 잠깐 하고 계속 다른 내용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세요.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영화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재미없게 봤어요. 이거는. 아니 영화는 재미없게 봤는데 준비 재밌는 거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는 재밌게 잘.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맞다. 데이빗 백곰님이 그거 해달래요. 어나더 라운드. 매즈 미켈슨 나오고 토마스 빈터베르 감독의 어나더 라운드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네. 덴마크 영화고요. 요즘 우리 유럽 영화 많이 보네요. 그럼요. 유럽 영화 봐야지. 매즈 미켈슨 나오니까 요거 한번 다음번에 요걸로 하시죠. 네. 백곰님이 특별히. 그리고 팟빵에다가 오란씨 2컵 쭉이라는 분이 오란씨 2컵을 쭉 마시면 뭐 어떻게 될까요? 비만 쭉 마실 수 있을까요? 탄산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오란씨 2컵을 매일매일 쭉 장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같은데 오란씨 2컵 쭉 매일매일 2컵씩 장복하면 황달오나? 오줌이 노래지겠죠? 오로나미 씨로 봤는데 오란씨였어요? 오란씨. 오란씨인 거 오로나미라고 했으면은 요즘 사람인데 네. 오란씨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분 옛날 분이야. 네. 요즘 애들 오란씨 알겠어? 레트로 감성으로. 그래서 이분이 팟캐스트에서만 듣다 팟빵으로 옮겨왔는데 구독자 수가 왜 이러니? 100명 안 돼? 100명 되잖아요. 우리처럼 오래 하고 우리처럼 구독자 적은 사람이 없을걸? 오래 하고 구독자가 적다기보다는 구독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한다고. 아무튼 저도 민망합니다. 그거 보면은. 오란지 두쪽님이 구독해 주셨으니까 한 명 늘어서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에 어나더 라운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엽쟁이었습니다. 무지개였습니다. ¿Qué pendidikan Ori? Τραγική ιστορία. Ναι. and seal it with a kiss.